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요즘 제가 중국 이야기 많이 하고 있죠. 그만큼 중국이 우리나라에 그리고 우리 사회에 위험도가 좀 높아지고 있다 라는 우려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중국 출신 또 중국에서 오신 분들 또 영주권을 가진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 좀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굉장히 우려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중공의 심리전 그리고 분란전 극심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정말 극심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주변에 한번 돌아보는데 우리 주변에는 이런 일이 없을까요? 분란전, 심리전 보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SNS죠. 트위터가 중국의 선전전 하는 그 계정 17만 개를 삭제했습니다. 블룸버그가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소셜미디어 트위터가 중국 정부의 선전전에 연루된 계정 17만여 개를 삭제했다고 현지 시각 11일 발표했다. 트위터가 삭제했다고 밝힌 계정들은 홍콩의 민주화 운동을 공격하고 미국의 평판을 깎아내리려는 중국 정부의 허위 정보 선전전과 관련된 계정들이다. 삭제된 계정 가운데는 23,750개는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데 핵심 역할을 했고 15만여 개는 허위 정보를 받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트위터는 삭제된 계정들은 대부분 중국어로 글을 작성했고 중국 공산당에 유리한 지정학적 서술과 홍콩의 역동성을 호도하는 글을 확산시켰다라며 계정 삭제 배경을 설명했다 라는 거예요. 자, 지금 17만여 개의 계정을 그냥 삭제를 해버렸는데 여기에 터키, 러시아도 또 일부 삭제가 되는데 소수예요. 대부분이 중국 계정인데 이 중에서 23,750개가 허브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게시물을 작성해서 쫙 만들어내면 나머지 15만여 개가 이것들을 쫙 해서 리트윗 하는 것이죠. 그럼 15만여 개가 리트윗 하면 여기 또 이 15만여 개 중에서도 또 팔로워가 또 있죠. 이렇게 해서 순식간에 수백만, 수천만 명으로 쫙 퍼져나가는 이런 심리전 시스템을 구축을 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홍콩 뒤에 미국이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홍콩 시위 나쁘다 또는 미국의 지금 프로이드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계속 아주 해당 정부에 위해가 가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과거 우리나라가 뒤집혔던 또는 뒤집힐 뻔했던 이런 여러 가지 큰 시위, 굵직굵직한 어떤 정치적 사건 이런 것들에 이런 작업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포탈들 있죠. N포탈, D포탈 이런 데 보면 그 게시물에 달려있는 댓글들 그게 이거 우리나라 사람 안 같은데? 라고 생각되는 댓글들이 너무나 많죠. 그리고 제 이 데일리 디펜스 제 게시물에 달리는 이 댓글들도 좀 수상한 그런 댓글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각 SNS에 이렇게 퍼져서 골고루 활약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트위터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좀 이 각을 세우고 있지만 그래도 미국적인 측면에서 17만여 개를 삭제를 해버렸어요. 자, 이랬더니 중국이 발끈해가지고 중국은 아니야 우리가 가짜뉴스의 최대 피해자야. 그런데 왜 우리를 이렇게 오히려 우리에게 적반하장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거야 라고 트위터를 맹비난했는데 바로 이제 이 화춘잉 대변인이죠. 우리 자주 보는데 로이터가 보도를 합니다. 같은 날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위터 계정 삭제와 관련해서 중국은 가짜뉴스의 최대 피해자다 라고 주장했다. 화춘잉 대변인은 트위터가 정말 자신들의 신뢰를 위해 뭔가를 하려 한다면 진짜 삭제해야 할 계정은 중국을 공격하고 더럽히는 일을 했거나 이에 협조한 계정들이다 라고 주장했다. 그는 많은 플랫폼들이 중국에 대한 허위 정보를 실어나르고 있어 객관적인 관점을 지닌 중국의 의견도 있어야 했다 라면서 이번에 삭제된 계정들이 객관적 주장을 제시한 합리적 계정이었다고 주장한다. 참 황당하죠. 그럼 이 화춘잉 대변인은 정말 객관적인 사실 그리고 사실만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죠. 그런데 이번에 17만여 개 삭제된 이런 것들을 객관적 주장을 제시한 합리적 계정이었다 라면서 트위터를 맹비난을 한 겁니다. 그런데 화춘잉 대변인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 바이러스 초창기 때 이태리에 완전히 바이러스가 창궐을 했을 때 이태리 시민들이
아파트 베란다에 내려와서 이제 우리 정말 잘 견디자라고 하면서 이제 그 노래를 부르는 그걸 가지고 중국을 찬양한다. 중국 국가를 부르면서 이렇게 중국을 찬양해준다. 우리가 구호물품 보내줬더니라고 거짓을 이렇게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중국 대변인 화춘닝의 가짜뉴스 유포 해프닝이죠. 화춘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바이러스 격리 조치에 들어간 이탈리아 마을에서 주민들이 발코니에 나와 서로 힘내자고 격려하는 영상에 중국 국가를 삽입한 뒤에 이탈리아인들이 중국에게 감사하는 모습이다 라고 조작해서 인민일보와 중국 각 기관 SNS에 유포한 사건이죠. 이탈리아 정치인들이 즉각 반발해서 외교 문제까지 비화됐으나 중국은 아직도 사과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화춘닝 대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화춘닝 대변인이 트위터를 비난하고 하는데 그다지 진실감이 실리지 않는 것이죠. 전과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중공은 왜 이렇게 가짜 계정을 17만 개나 운영을 했을까요? 바로 통일전선 전술이죠. 여러분, 통일전선 전술 아주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북한이 우리 이제 대남적화 통일을 하기 위해서 이 통일전선 전술을 한다라고 우리 어릴 때부터 많은 교육을 받아왔는데 이건 북한뿐만 아니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들이 다 하는 일이에요. 자, 호주에서 ASPI라고 하는 곳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바로 호주의 국책연구기관이에요. 여기서 중공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통일전선 전술을 구사하는가를 보고서를 냈습니다. 호주의 대표적인 국방안보 분야 국책연구기관인 호주전략정책연구소 ASPI가 최근 중공의 통일전선 전술을 전면적으로 분석하고 그 대책을 담은 56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발간했다. 중공은 중앙통일전선공작부를 설치하고 지도부에 중앙통일전선공작 영도소조라는 TF를 운영하며 통일전선을 정권 차원에서 추진 중이다. 통일전선공작은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상대국 정치인, 기업인, 중산층, 지식인, 학생에 이르기까지 합작 대상을 가리지 않고 포섭해서 중공을 위한 정책과 의견을 제시하도록 유도한다. 최근 호주 내 중국인 사회에서 홍콩 사태 등에 대한 입장 표명을 꺼리는 것은 호주 전역의 통일전선 조직과 동조 세력의 비난과 공격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행하고 있는 비인도적인 또는 비자유민주주의적인 비인권적인 이런 행위들을 비난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이지매를 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 댓글로 테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실제적인 어떤 물리적인 테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에서 또 왕따를 시켜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겁이 나서 함부로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이제 이 통일전선 전술을 통해서 해당 국가에 바이러스가 될 수 있는 이런 이제 인사를 포섭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희한하게도 저 사람 참 희한하게 말만 하면 이 중국에 대해서 좀 좋은 말하고 유리한 말하고 이상하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저 사람 희한하게 중국에 대해서 계속 좋은 소리만 하고 중국하고 잘 지내야 된다. 중국하고 우리가 무역해서 이렇게 되면 우리는 나라 망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사람들 희한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 레닌은 예전에 이제 러시아에서 공산당 혁명을 일으켰던 레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혁명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은 100번 하면 진실이 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황당한 소리를 하면서 자기는 마치 진실인 줄 착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치적으로 너무 정말 깜짝 놀랄 그런 사건들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내 정치적으로. 또 작년에도 또 그런 이야기들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지지하고 법원 앞에 가서 막 힘내라 그러고 그런 사람들 보면 아니 이 사람들 진짜 희한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거짓말 100번 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도 진실인 줄 착각하고 있는 사람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호주 보고서에 드러난 중공의 대외 공작 실태 이 공작 실태 중에서 이 보고서가 숙주를 밝혔는데 그게 바로 공자학원이라는 데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공자학원 또는 공자 아카데미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각 대학에 지금 이 공자학원 아카데미가 23개 대학의 기관에 있어요. 깜짝 놀랍니다. 보시겠습니다. 호주 진보 정당인 노동당의 샘
데스티아리 상원 의원이 중국계 기업인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고 중국의 남중국해 정책을 옹호하는 활동을 벌이다 적발됐다. 2004년부터 호주가 각 대학에 설치된 공자학원은 SNS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호주 대학 내에서 중국 공산당의 인권 침해를 비판하거나 불리한 내용을 언급하는 학생들을 감시하고 제재하는 것을 주도하고 있다. 퀸즐랜드대 학부생 드루 파블루 20살이죠. 이 비습 사건은 이 학생의 중공 반대 활동 이후에 공자학원 측이 동원한 불량배에 의한 사건이다. 공자학원은 현지 교사와 학생들에게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마오쩌둥 사상과 공산주의 이념을 학생들에게 주입하고 있다. 라고 이 보고서가 밝혔습니다. 뭐 공자 그럼 논어. 자, 그러면 이 공자학원 가면 논어를 가르칠까요? 뭐 그렇게 우리 상상하죠. 그런데 제가 공자학원에서 공부를 했던 분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어봤더니 거기 가면 공자의 논어, 사상, 뭐 이런 것들을 듣는 게 아니고 대학, 중용 이런 말을 듣는 게 아니고 공자는 게으르다, 일을 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공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겁니다. 왜냐? 공자 귀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그 공자 사상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마오쩌둥 사상, 공산주의 이념을 지금 그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일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도 이 호주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공자학원을 유치하는 그 해당 대학에게 중국에서 유학생을 많이 보내주고 대학의 지원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학은 재정 개선을 위해서 유학생을 많이 받고 또 그 유학생 외에도 실질적인 이 현물 지원금을 주니까 이 공자학원이 학교 경영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가면 예를 들어서 뭐 15박 16일 이런 식으로 해서 중국 연수를 보내주기도 하고 이 공자학원에서 또 입시 요강에 공자학원과 연계해서 뭐 중국 교환학생으로 보내준다 이런 입시 요강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포섭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가면 공자 사상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마오쩌둥, 공산주의 이념, 마오쩌둥 어록 이런 걸 가르친다 이겁니다. 자, 호주의 전 정보기관 수장이 일침을 놨죠. 이제 퇴직을 하면서 국익에 반하는 말을 하는 자 의심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든지 호주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것과 같은 말 그리고 행동을 한다면 일단 의심해라. 중공의 스파이는 어디에나 있다 라고 퇴직을 하는 그 상황 19년 11월 20일 이 던칸 루이스 전 호주 안보정보원 우리가 지금 국정원이죠. 이 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보다는 중국의 이익을 조금 더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 정치인들 또는 유력인사들, 학자들, 언론인들 혹시 조금 그렇게 의심이 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렇게 중국의 장학금을 받고 있는 이런 사람으로 의심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단 이것은 호주에만 적용되는 말은 아니겠죠. 우리 대한민국 한번 생각해 볼 문제죠. 자, 중공의 통일 전선 공작 호주에서만 있었나? 아니죠. 자, 이 타이완 뉴스 여기가 이제 대만에서 최대 언론 중에 하나인 언론인데 여기서 6월 10일 날 바로 며칠 전이죠. 칼럼을 적었습니다. 사설. 최근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 내에서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무역전쟁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을 안보 의제에 올렸고 대만 영공과 해협에 군함과 항공기를 보내기도 하는 등 가까운 장래에 미국과 대만의 방위 협력이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따라서 중공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중공은 오랜 세월에 걸쳐 세계 각국의 정치인, 이익단체, 경제인, 학자, 언론과 관계를 쌓아왔으며 이들은 현대판 홍위병을 보유하며 중공체제 선전과 반대파 공격에 투입한다. 이 시점에서 중공의 끝없는 협박과 공작을 비난하지 않으면서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들을 친미 성향이라고 공격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중공의 선전선동에 속았거나 대만의 국익을 해치는 행동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자일 것이다 라고 칼럼을 적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뭐 한미동맹 지지하고 저처럼 그러면은 너 친미주의자가 맞습니다. 저 친미주의자입니다. 왜? 대한민국에 이익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치는 것 같은데 중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 같은데
그게 대한민국 이익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말 하는 사람들, 자, 그 대가로 뇌물을 받았을 자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래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한번 문득문득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인이든 언론이든 학자든 그런 사람 생각나죠? 수상합니다. 정말 좋은 세월 오면 조사해야 됩니다, 이거. 자, 통일전선 공작의 선봉 공자학원, 자, 한국에는 아시아 최대 규모로 운영 중입니다. 자, 미국은 이 공자학원이 이제 이 중국의 스파이의 양성소로 생각된다 해가지고 올 5월에 미국의 11개 대학에서 공자학원을 폐쇄를 시켰어요. 어디냐면은 델라웨어 대학, 캔사스 주립대, 미주리대, 메릴랜드대, 캘리포니아 주립대 등 11개 대학이 바로 지난달에 올 5월에 이 공자학원을 폐쇄를 시켰는데 우리 대한민국에는 현재 23개 시설이 있습니다. 이 공자학원은 중국 교육부가 세계 각 대학과 교류해서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가르치고 중국 내 유학 기회 등을 제공하는 교육문화교류센터로 운영 중인 기관입니다. 147개국에 548개 기관이 설립되었으며 한국은 아시아 최대 규모인 23개 시설이 운영 중입니다. 이제 제가 알기로 서울에 이제 아주 유력한 몇 개 대학 그리고 지방에도 지방 거점대에 있는 또 오래된 유수의 대학들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뭐 14박 15일 중국 연수도 보내주고 그래요. 너무 좋죠, 대학생들. 여기 가면 그런 식으로. 그런데 갔더니 논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공자의 사상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마오쩌둥 사상, 마오쩌둥 어록 그리고 공산주의 이념 이런 걸 가르친다 이겁니다. 정말 위험한 거 아닙니까? 자, 중공의 심리전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4세대 전쟁 도발입니다. 뭐냐? 이 4세대 전쟁은요. 토마스 햄즈 대령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이제 이 전략가인데 네트워크를 통해 적 정책 결정자들의 정치적 의지를 파괴하기 위해 공격하는 장기적인 전쟁이다. 계속 이제 이 네트워크, SNS나 온라인 이런 또는 뭐 인맥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계속 두드리는 것이죠. 실제적인 이 전쟁이라는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다른 지금 이 현대의 첨단 문명들을 활용해서 또는 인맥을 활용해서 계속 두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의 정치적 의지를 말살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공격할 수 없게끔 그 정치적 의지를 희석시켜 버리고 또는 나의 공격이 먹혀들게끔 공작을 해나가는 것을 4세대 전쟁이라고 해요. 클라우제비츠는 전쟁론에서 전쟁을 이렇게 규정하죠. 나의 정치적 의지를 무력으로서 관철시키는 것이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4세대 전쟁은 그런 이제 전쟁 시대가 아니다. 이제는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쟁하는 거다. 그래서 의지를 말살시키는 거다. 라고 이 토마스 햄스 대령이 정의를 했습니다. 이 4세대 전쟁은 윌리엄 린드가 주창을 최초 했어요. 그리고 이 토마스 햄스가 체계화한 전쟁의 세대 분류입니다. 폭력을 수반한 시위나 게릴라 활동 등 분란전 형태를 취하거나 심리전을 통해 적 정책 결정론자의 의사결정에 강력한 영향을 미쳐서 분쟁을 승리로 이끄는 새로운 전쟁 수행의 형태입니다. 이를테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말 이렇게 확산될 수가 있나? 라고 싶은 이런 시위들, 이게 4세대 전쟁에 또는 이 중국의 심리전, 분란전 작업들이 들어가서 중국의 4세대 전쟁의 일환일 수 있는 것입니다. 직접 중국이 미국을 이 밀리터리 파워로 공격할 수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미국 각지에 퍼져 있는 이 중국 유학생들, 공자학원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식으로 확 여론 조성하고 트위터 17만 개 계정을 통해서 확 확산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을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뜨리고 미국이 중국에게 무역전쟁을 해서 중국을 힘들게 하고 있는 장본인 트럼프 대통령 이런 식으로 이제 제거하고 하는 이런 것들 조금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중공의 심리전, 분란전 이런 것들이 가미된 4세대 전쟁 아닐까요? 그래서 전 세계에 지금 암세포처럼 퍼진 중공의 통일전선 공작의 위협, 당신 주변 안녕하십니까? 우리 아이 괜찮을까요? 우리 아이 지금 대학 가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공자학원 다니고 있다고 막 돈도 안 들고 공짜로 막 가르쳐주니 거기 가면 중국어도 가르쳐주고 또 중국어 초등 교사
뭐 이렇게 자격도 주고 여기 방과후 스쿨 또는 이 학원 이런 데서 교육할 수 있는 이 중국 정부에서 주는 라이센스도 막 주고 공짜로. 그러니까 와우, 우리 애 공자학원 갔어. 가서 이런 라이센스도 받았어. 공짜로 중국에 14박 15일 갔다 왔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 아이가 중국의 4세대 전쟁 전사로 변해 있을지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중요한 정책 결정권자들, 지금 우리 이 핵심 관료들, 핵심 정책 입안자들, 핵심 입법,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 없을까요? 너무나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국 흔들리는 거 한번 보십시오. 정말 잘 밝혀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